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다룰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좀 뜨거운 이슈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이슈 다뤄볼 텐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면서까지 검수완박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론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CG 띄워주시면요. 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여론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찬성이 39%, 반대가 50%, 네.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네요. 반대가 1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죠. 대체로 최근에 나왔던 다른 조사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데 앞서 이제 박홍근 예,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추진 의사가 강력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찬성이 39%, 대체로 저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의견이다. 예. 근데 반대는 뭐냐? 약간 11%포인트가 더 높은 것은 네. 저기에는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겠지만 또 중간지대 유권자층, 대체적으로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들도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다. 반대 쪽에 의견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르니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건 예. 아니냐. 그래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실제 내용을 알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 예.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또 이슈폴폴의 설명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는 거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6대 범죄는 남겨뒀단 말이에요. 경제, 부패, 선거, 공직자, 대형 참사,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근데 그것까지 가져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서두를까? 예. 이것을 반드시 4월 달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사보임까지 해가면서 5월 3일 날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될까? 예. 물론 각각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인데 대체로 종합적으로 지금 여론을 보면은 여론은 검수완박. 하여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걸 이제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설명을 할 때 반대 여론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도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고 네. 이 여론이 지금 중간지대 유권자층에서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겠죠. 이렇다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응을 분석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민주당 네. 내에서도 무리한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는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지금 4월 내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응답보다 2배가 넘게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시집 그러니까요. 보시면 2배 가까이가 지금 높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3명 중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의견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의 반대 여론보다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뜻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국민 여론의 의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걸 당장 이렇게까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것도 국민의 공감대가 안 맞는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요.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데 국민의 여론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서둘러도 너무 서두른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위해서 국회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김진표 의원을 배치할 정도거든요. 이렇게 서둘러야 되나?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검찰이 그만큼 더 막강해지는 걸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걸. 이 인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인식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또 절실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좀 설명을 더 해주고 그죠. 완급도 조절해가면서 해달라는 여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이렇게 완급 조절이 안 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전개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 실제로 지금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에 대해서 여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아니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동정론도 나올 수가 그러게요. 있어요. 예, 예. 대선 이후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뭔가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근데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니까 국민 여론이 싹 싸늘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민주당이 이런 여론을 또 무시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앞서서 이제 인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나와서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이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네. 가져와봤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배우자 위장전이 뭐 편법 증여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잘한 인선이다가 36%, 네. 잘못한 인선이다가 47%, 역시 잘못한 인선이다라는 응답이 11%포인트 높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근데 절반은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이슈 품품 우리가 이슈 폴폴 예. 우리가 이슈 뿜뿜이요?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폴폴이죠. 예. 지금 또 약점을 잡으려고 예. 네. 틈새를 오늘 노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질문이 세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네. 워낙 정치적인 이 영향이 한동훈 후보자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한동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도 중요한 이 이슈뿐만 아니고 이슈 폴폴 시간에서 한동훈 후보자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근데 보면은 그만큼 부담은 됩니다. 잘못한 인선이라는 게 더 높죠. 네. 여기에는 또 그동안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대립각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마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누구를 연상케 만든다. 3년 전에 2019년 7월 달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도 팽팽했거든요. 예.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것이 팽팽할 정도의 그 팽팽함이 다시 우리가 3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데자비 또는 기시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못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당선인이 철회할 것이냐, 철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예. 정치적 논란이 되지 마치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가 있듯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끝까지 임명을 할 가능성,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50%, 한 60% 정도의 부정은 아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인사검증까지는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인사청문회에 가서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은 반반 나눠져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검언유착 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그런 대립각에서의 한동훈 후보자를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인 평가고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건 반반 나눠지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신상에 문제가 있느냐, 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에 가서 또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청문회에서 결정이 난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한 후보자 낙마를 또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 정국이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또 국민적 피로감도 또 커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부분에 대한 우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우려가 되는 요소 또 왜 한동훈 후보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까지도 용어까지도 만들어지면서 주목을 받느냐면 이게 뭐 법 제도와 관련된 법무부와 관련된 내용 또는 검찰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해석이 네.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거 이은지 아나운서 뭡니까? 세 가지. 공정, 상식. 자, 소통.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제가 기대하는 바니까. 네, 복습을 안 했다는 이야기니까 소통, 협치, 통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사 결과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른바 소협통인데 소통, 협치, 또 통합.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대결, 또 충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조사 결과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까지 살펴봤고 다음은 정당 지지도 관련 네.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뭐 건수안박 등 정치권 이슈를 두고 양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 추이,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요? 아주 큰 폭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일에 가까워져서 이제 한 40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죠.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부터 불거진 것은 검수완박이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불거진 윤석열 이제 당선인으로부터 인수위로부터 불거진 것은 역시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내각 인선, 그러니까 인사청문 대 검수완박, 검수완박 대 인사청문회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정당 지지율로 또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팽팽해요. 팽팽해요. 조금 올라가고 내려온 거는 있지만 지난주와 비교를 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는 예.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처럼 선거와 가까워지면은 자, 대결하는 경쟁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는 현상,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비슷해지는 네. 현상이에요. 청기 들어, 백기 들어, 백기 들어, 홍기 들어. 운동의 청기, 백기? 운동의 현상이죠. 예. 영차하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이제 정당 지지율의 지지도에.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정당 지지도는 계속해서 팽팽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결과를 생각한다면 대선의 이 효과 또 대선 프리미엄을 얻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자신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팽팽한 대결 구도. 이게 어디까지나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대선의 여파, 여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마지막 태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곳곳에서 충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결과가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지난 18일에 이제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합당 직후에 저희가 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국민의당이 포함이 돼서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 지금 보시면 네. 합당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이 정당 지지도에 그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은 1%포인트가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내려왔죠. 그죠? 1%포인트 내려왔으니까 이 합당이 지금 지지율에 주는 영향은 별로 없다. 미미하다. 예, 왜 그러냐면 이미 합당될 거라는 것은 대선 전부터 단일화를 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단일화가 되는 과정, 합당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축제 분위기처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효과,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을 예.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약간 비거덕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인사들이 별로 추천받아서 내각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합당을 한 당의 이름이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새로운 제3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또 지지층들이 한 번 더 헤쳐 모였다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돼버리니까 사뭇 이 경우에는 짐짓 별다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또 인식이 되거든요. 또 큰 정당에서 또 작은 정당을 사실상 또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합당이 지지율에 주는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합당의 컨벤션 효과가 미미했다. 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기대감 저희 매번 보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금 긍정평가가 50%로 나왔고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평가는 소폭 하락했고 네. 잘못할 것이다라는 부정평가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 조사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거든요. 네. 자, 이윤지 아나운서는 이번 주 긴장하신 거예요? 네, 너무 네. 네. 월화수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습니까? 검수완박 빼고 검수완박 윤석열 빼고. 당선인과 연관된 이슈는 역시 인선 그렇죠. 특히 예. 누구요? 한동훈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정호영이죠. 아, 예.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는 한동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장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죠. 굉장히 이제는 뜨거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장 불거졌고 지금 세브란스에서 재금이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뒤섞여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40년 직이다, 이다, 아니다는 이야기까지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냐면 역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군요. 예, 진영에 서 있지 않은 응답자, 지금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민감하냐? 결국에는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이 논란과 의혹이 일단 공정의 이슈거든요. 이른바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이른바 공정하냐. 그다음에 이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기와 관련된 일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난 뭐 괜찮아.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근데 자녀와 관련된 일은 정말 극렬하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정호영 후보자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잘못했냐. 우리 애들이 정말 능력이 탁월해서 기회가 그때 또 주어져서 공교롭게도 그때 주어졌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그게 내가 뭐 나는 그때 내 현직이 경북대 병원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 이야기도 나오고 예. 정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 여론은 이게 인식입니다. 또 감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논리적이고 법 제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감정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여성 중도층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그런 평가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이 좀 내려갔고 또 부정평가는 올라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대 당선인들은 60에서 심지어 많을 때는 80%까지 70%, 예. 고공행진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워낙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인사, 검수완박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집무실도 이전해야 되죠. 그런데 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안 돼서 지금 또 외교장관 공간까지 검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상당히 또 부담스럽게 작동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서 통큰 정치, 아까도 말씀드렸어 소협동, 소통, 협치, 통합을 보여줄 수 있으면 또 국면은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차기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부정적인 응답이 늘어났지만 네. 지방선거의 성격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보시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한 20여일 뒤에 이제 지방선거가 그렇죠. 치러지잖아요. 그만큼 뭔가 견제보다는 그래도 새 정부 출범을 좀 돕고 안정의 방점이 찍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과 이 조사 결과는 좀 사뭇 또 다르죠. 예. 그런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은 개인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이 평가는 구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냐, 정권 안정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막 임기가 시작됐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은 상당히 좀 안정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이 구도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 새 정부 견제보다는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개인에 대한 평가와 구도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슈풀풀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